테슬라 4680 자체 제작 포기 가능성 높아. LG 엔솔 가뭄 속 단비.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자체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관련 제품 양산을 목전에 둔 LG에너지솔루션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 매체 더 인포메이션은 지난 15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배터리 팀의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올해 안에 4680 배터리의 성능과 비용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는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업계에선 머스크가 4년의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성과가 나오지 않아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한다. 테슬라는 2020년 9월 배터리 데이에서 4680 개발을 밝히며 배터리 내재화 의지를 드러냈다. 4680은 기존 2170 대비 용량, 출력, 주행거리 등이 개선된 배터리로 사이버트럭 모델에 탑재되고 있고 향후 모델 Y 등 타 모델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테슬라가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에 뛰어든 것은 전기차 원가 절감이 주목적이다. 관련 업계는 전기차 보편화를 위해 차량 가격 인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소비자들의 심리에는 여전히 전기차가 비싸다는 인식이 강해서다. 이에 전기차 원가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자체 제작하며 원가 절감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테슬라는 건식 전극 공정에 주목했다. 건식 전극은 기존 전력 소비량의 30%, 제조 비용의 17에서 30%를 절감할 수 있는 공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수율이 20% 안팎에 그치는 것은 건식 전극 공정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로 업계는 분석한다. 테슬라가 4680 배터리 내재화를 포기하며 수요를 외주로 충당할 경우 최대 수위는 4680 양산에 가장 앞선 LG에너지솔루션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충북 청주 오창 공장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한다. 8월부터 양산되는 4680 배터리 제품들은 테슬라 등에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인 일본 파나소닉의 양산 시점은 9월 이후로 언급된다. 안희수 LS증권 연구원은 테슬라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4680 배터리를 누적 5천만 개 생산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하루에 약 12만 개의 셀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수율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성공적인 4680 양산이 현재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호재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실적이 부진하고 전방 산업의 어두운 전망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달 4680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건 유의미한 소식이라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되고 4680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된다면 다른 고객사들도 LG에너지솔루션에 문을 두드리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도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 4680 배터리 양산에 가장 앞서게 된 상황은 올 하반기 첫 호재인 것 같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 잠정치 기준 매출 6조 1619억 원, 영업이익 1953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8%, 57.6% 감소 수치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보조금을 제외하면 영업손실 2,525억 원으로 사실상 적자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 여파로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와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셀즈가 미국에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3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한 것도 캐즘 여파에 따른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 문 교수는 미국 대선이 트럼프 당선으로 기우는 상황에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와 유의미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전환이 늦춰져도 다른 완성차 업체가 주춤하지 테슬라는 견고한 상황을 이어갈 것이기에 LG엔솔 입장에선 긍정적인 상황이 예정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투자한 이유. 폭스바겐 그룹은 디자인과 기술 혁신, 역사, 스토리로 강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판매 1위 자리를 유지해왔다.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도요타와의 기술 싸움에서 클린 디젤 엔진으로 맞섰지만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드러났다. 이 디젤 스캔들로 320억 유로 이상의 벌금과 고객 화해금을 지급해야 했고 브랜드 이미지는 실추됐다. 도요타와 현대차 등의 가로막혀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폭스바겐은 전기차로의 시프트와 소프트웨어 기술에 중점을 뒀다. 그룹 내 역량을 총집결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새로운 전기, 전자 아키텍처 개발로 2025년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VW OS를 실현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룹 내 여러 브랜드의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6,000명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카리아드를 설립했다. 벤츠, BMW, 르노 등이 부품 업체와 협업을 통해 개발한 것과 달리 폭스바겐은 공격적으로 자사주도로 개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첫 전기차 ID.3 양산 시점에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탑재하지 못했고 판매 후 탑재했지만 여러 가지 오작동으로 고객 불편을 초래했다. 2단계로 추진했던 포르쉐의 마칸 전기차의 소프트웨어 개발도 늦어지면서 이들 차의 양산도 2년 정도 미뤄졌다. 폭스바겐은 글로벌 판매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내연 기관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1위를 해왔고 큰 이익을 얻어왔다. 그러나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수요 구조와 고객 선호 내용이 바뀌면서 폭스바겐의 신에너지 자동차 마켓 쉐어는 2.5% 수준까지 떨어졌다. 관료적 기업 문화, 하드웨어 시대에 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그 책임을 물어 최고 경영자는 해임됐다. 새롭게 선임된 최고 경영자는 앞서가는 테슬라와 중국의 신생업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30% 이상의 개발 기간 단축과 40% 이상의 가격 인하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중국 시장에서 올해 내년을 잘 버티기만 하면 오는 2026년부터는 중국 업체의 기술력을 활용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변경했다. 1단계로 폭스바겐은 중국의 샤오펑에 투자해 샤오펑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아우디는 상해 기차 플랫폼을 기본으로 개발한다. 2단계는 샤오펑과 중국 로컬 부품 업체와 함께 중국 시장 전용 전기 및 전자 아키텍처를 개발해 차량 OS를 실현하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왜 폭스바겐은 리비안에까지 투자했을까? 리비안은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존형 아키텍처를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 혁신했다. 기존 업체들이 개발하기 어려운 테슬라, 리비안의 풀스택 방식은 더 많은 레이어를 소유하고 제어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양산은 보험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과 함께 고객 충성도를 향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에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쟁력이 떨어진 포르쉐, 아우디 차량은 물론 폭스바겐이 미국 시장에 론칭한 스카우트 브랜드 차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리비안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미중 관계를 고려한다면 배터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에 사용된 기술까지 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보험을 들었다고 판단된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자동차 대변혁의 시대에 폭스바겐 전략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SK스퀘어 2대 주주 나녹스, 북미 시장 서비스 역량 강화. SK스퀘어가 2대 주주로 등재된 나녹스가 미국 현지 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고 북미 시장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스위스 레이유에스는 지난 17일 이스라엘 의료 영상기기 업체 나녹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 제휴를 통해 나녹스는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략적 업무 제휴의 일환으로 스위스 레이유에스는 미국 전역에서 나노 반도체 기반의 디지털 엑스레이, 나녹스 아크 시스템 설치와 일지 관리, 비상 대응 서비스를 제공 등 나녹스 제품 판매를 지원한다. 미국에 설치된 나녹스 아크 시스템은 성과 추적 및 서비스 유지를 위해 스위스 레이유에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통합된다. 스위스 레이유에스는 자사가 디지털 방사선 촬영 분야에 강점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2020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나녹스의 디지털 엑스레이 나녹스 아크는 기존 장비와 비교해 방사선 노출량을 30분의 1로 촬영 시간과 가격을 10분의 1로 줄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SK텔레콤은 2019년 6월과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300만 달러를 나녹스에 투자해 2대 주주가 됐다. SK텔레콤은 2022년 2월 SK스퀘어를 인적 분할하면서 나녹스의 지분 전량을 SK스퀘어로 이전했다. SK스퀘어는 이 회사 주식 260만 7,466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226만 2,443주의 워런트도 갖고 있다. 워런트는 일정 수의 보통주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폴크스바겐 샤오펑과 전기차 부품 개발기지 설립, 2026년 차량부터 탑재. 폴크스바겐과 중국 샤오펑이 전기차 관련 공동 작업실을 설치하고 기술 개발에 협력하는 협약을 맺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과 샤오펑은 기술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에서 제조하는 전기차에 탑재할 차량용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 광저우와 허페이에 개발 거점을 세웠다. 폴크스바겐과 샤오펑은 전자 구성품이나 모듈과 같은 전기차 부품 및 전용 소프트웨어를 2년 안으로 개발해 중국에서 제조하는 차량들에 탑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폴크스바겐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난항을 보였던 전기차 소프트웨어에서 샤오펑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샤오펑 또한 재정 부담을 덜고 세계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랄프 브란트슈타터 폴크스바겐 중국 사업 총괄은 협업을 알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새롭고도 강력한 전기차 시스템은 2026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폴크스바겐은 2023년 7월 26일 7억 달러를 투자해 샤오펑 지분 4.99%를 매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회사가 더욱 강력한 협업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샤오펑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폴크스바겐과 장기적 시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꾸려가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두 기업 사이 최근 1년 동안 달성한 세 번째 주요 이정표라고 자평했다.